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미스터 마켓. 미스터 마켓. 전기차 얘기를 좀 더 드려야 되겠네. 오늘 뭐 배터리 얘기도 있고 전기차 얘기인데 미국에서요. 미국의 전기차 보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 그래서 차량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오염 물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전기차를 왜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전기차 에너지가 효율되지 이런 것도 있으나 사실 뭐 최근 들어서는 뭐 매연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는데 옛날만큼 그렇지 않으니까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온실가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로부터 시작했던 게 이제 사실은 전기차의 시도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미국에서 미국의 환경보호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2027년식부터 그러니까 2027년부터 나오는 차죠. 2032년식 차량에 적용되는 환경 규제를 이제 어제 발표를 했고 이걸 이제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치면 이제 확정을 한다. 이제 우리도 뭐 입법 예고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그런 식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1마일당 82g으로 설정을 했는데 2026년 대비해서도 56%를 줄여야 된다. 굉장히 타이트하죠. 네,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이 자동차 업계의 반응은 이렇게 하면 내연기관차를 거의 못 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전기차가 2032년식 승용차의 67%는 돼야지만 이 환경보호청의 기준을 맞춰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판매된 새 승용차 신차의 5.8%만 전기차였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2032년까지 아직 몇 년 남은 거죠. 한 9년 남은 거죠. 그렇지만 사실 이게 2026년식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사실 이제 눈앞에 이제 다가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EPA의 이 세 기준을 맞추려면 대체로 업계에서 추정컨대는 차 한 대당 비용이 약 $1,20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연료비 절감 등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라는 게 이제 그쪽 얘기예요. 예. 근데 여기에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한테도 되게 중요한 뉴스가 돼 있는 게 전기차가 들어가면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 배터리의 성능에 대한 규제도 나왔어요. 그거 중요해요. 예. 그래서 뭐냐? 차량 운행 5년 또는 주행거리 62,000마일 동안 원래 배터리 성능의 80%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년 10만 마일 동안은 70%를 유지하도록 하는 최소 성능 기준. 그러니까 배터리가 굉장히 저급해지고 막 닳아버리면 이게 이제 그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효과가 그만큼 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설사 배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조금 담으면 다 바꿔야 되고 네. 뭐 전기 엄청 먹고 뭐 이러면은 친환경이 아닌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그 퀄리티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요구가 이제 전기차 업계에 이제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조치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업계는 이제 그 가격도 인하해야 되지만 배터리의 어떤 성능 문제를 또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그 조치가 나왔는데 뭐 아까 권 프로가 정해진 미래라는 얘기 비슷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업계 대응도 있을 거고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대부분 유럽 쪽은 더 강화된 그쵸. 왜냐하면 환경 문제에 관한 한 물론 미국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더 강화된 환경 정책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환경 정책보다는 유럽의 환경 정책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준이 나온다는 건 유럽에서는 오히려 더 강한 기준점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어제 테슬라 주식이 좀 많이 빠졌어요. 전반적으로 시장보다 훨씬 많이 3%대 하락이 됐는데 어제 야후 파이낸스 보도를 보니까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분야에서도 굉장히 약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1, 2월 달에 작년 1, 2월 달에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72%였대요. 작년 1, 2월 달에. 그쵸. 근데 올해 1, 2월 달에 시장 점유율이 58%랍니다. 와, 거의 한 20%포인트 빠진 거네요. 근데 같은 기간에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시장 점유율 10% 돌파했고 예. 미국의 완성차 업체죠. GM은 전년도에는 0.1% 거의 안 했는데 9.9%라는 거예요. 와. GM이. 포드도 8.4.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50%가 깨지는 시점이 언제일까? 곧 올 것 같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이제 그냥 압도적인 1등과 뭐 예를 들면 70% 80% 하고 2등이 8, 9% 했잖아요. 현기차. 예. 근데 그게 이제 50% 이하로 내려오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10몇 %씩 약진하는 이런 모습이 되면 독점이라든지 과점의 이슈가 거의 없어져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나머지 플레이어들도 할 수 있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시장의 경쟁이 훨씬 더 촉진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현기차를 굉장히 어제 주목하면서 봤는데 2023년도에 올해 차로 선정된 현대의 아이오닉 6는 테슬라의 모델 3와 직접 경쟁하고 있는데 아이오닉 6가 41,600달러부터 시작하고 예. 모델 3는 최근에 많이 내렸죠. 예. 41,900달러. 조금 더 비싸네요. 근데 이게 이제 IRA에 사실 수혜를 보냐 안 보냐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뒤집어질 수 있죠. 뒤집어질 수 있죠. 만약에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해버리면.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테슬라의 독주 체제는 적어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돼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고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의 약진 가운데 아마 2위에 대한 싸움도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아요. 현기차 플러스 미국의 GM 포드에 대한 경쟁. 왜냐하면 10% 넘어갔지만 98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IRA 법안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약진에 상당히 그 장애우인이 되고 있는데 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현지화해가지고 아이오닉 6 같은 것들은 굉장히 평이 좋다니까. 그렇죠. 기아차도 약진하고 해서 현대 기아차가 저는 한 올해 말 정도 돼서 한 15% 20% 가면 좋겠네요. 세게 불러주셨네요. 얼마 좋아요. 근데 그거 어제 얼마 전에 현기차 사람들이 얘기했었는데 예. 그 아이오닉 6가 올해의 차 선정된 거 그거 그러니까 올해의 차라는 이름이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니까 이게 그 중에 하나 받았나 보다 그러는데 그거 나름 되게 큰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벤치마크가 됐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은 좀 우리나라 차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전기차 시장 얼마나 변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미스터 마켓은 여기까지 네. 하고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